반갑습니다. 충남 진학교육지원단 교사 박정은입니다. 우리 충남 지역 학생들, 경기도 경남에 이어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농어촌 전형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은 농어촌 Q&A로 강의를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기준이나 자격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지원 자격부터 여러분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 유형이에요. 농어촌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6년 동안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과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이때 농어촌 지역 소재라는 건요, 주소지를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리 농산어촌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지원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내 주소지가 읍 또는 면으로 되어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다음 조건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뿐 아니라 부모까지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교육과정 이수라는 건요, 입학부터 졸업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간혹 나와요.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 인근에 빨리 내가 살 수 있는 거주지를 선점해야겠다. 그래서 졸업 전에 주소지를 변경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당연히 농어촌 지역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까지는 맞는데요. 유형 2의 경우는 부모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걸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읍면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근데 모든 고등학교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요. 경희대의 경우에는 특목고 외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생들도 지원할 수 없고요. 연세대는 자사고는 가능하지만 오히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요, 모집 요강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섬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 이후에 행정구역이 개편됐을 때도 지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즉, 입학 시기가 중요해요.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땡땡읍이었어요. 그런데 재학 중에 땡땡동으로 승격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볼게요.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학업을 중단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다시 학교에 복귀해서 재학기간을 채운다고 했을 때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주기간도 연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업이 중단된 기간에도 주소지는 농어촌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일반적인 대학들은요, 유형 1과 유형 2 중에 한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일부 대학은 특정 유형을 충족했을 때만 인정해 주거든요. 그 대학들이 바로 지금 표에 나타난 대학들이에요. 예를 들어 국민대를 지원하고 싶어요. 네, 부모랑 상관없이 본인이 초중고 12년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반면에 한국교원대는 초등학교는 관계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부모님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제출 서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요구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유형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유형2는 본인만 증빙하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제출해야 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유형1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 본인뿐 아니라 부, 모 모두 발급해야 하고요.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내가 지금 이혼 가정이다. 그런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또 부모가 함께 농어촌 지역에 거주했어요 라고 했는데 부모의 직장이 굉장히 멀어서 현실적으로 거주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경우는 좀 판단을 위해서 직장의료보험 납입증명서도 제출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수시원서를 제출하는 그 시기에 이 농어촌을 증빙하는 서류까지 함께 준비하려면 심적인 부담이 매우 크겠죠. 그래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조금 미리미리 어떤 학교는 9월 1일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세요. 또 어떤 학교는 한 달 전 것부터 저희가 받습니다. 이렇게 모집 요강에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미리 좀 여유롭게 준비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크게 단독 선발의 유형과 통합 선발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 단독 선발은요.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형태고요. 통합 선발은 고른 기회, 기회균형 전형 지원 자격을 가진 학생들과 통합하여 모집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통합 선발은요, 2024년 그 입시부터 굉장히 인원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합 선발은 어떤 친구들과 함께 모집하느냐? 여기 나와 있죠? 네,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저소득층, 농어촌 등등 자격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지원하는 전형이에요. 사례를 통해 한번 볼까요? 건국대, 순천향대, 경희대 사례를 가져왔어요. 건국대와 순천향대는요. 농어촌 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죠. 반면에 경희대는요. 국가보훈 자격, 농어촌 자격, 저소득층 자격, 기타 자격을 가진 친구들과 통합해서 선발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위에 두 가지 경우가 단독 선발에 해당하고요. 밑에 있는 경희대의 경우가 통합 선발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이 5가지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학과별 모집 인원이 적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제 국민대학교 인문자연 단위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영어 영문학부 사례를 볼게요. 일반 전형으로 교과 종합 합쳐서 33명을 모집하고 있죠. 반면에 농어촌은 3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과도 비슷하고요. 단 기계공학부는 97명 모집 단위가 학부라서 굉장히 인원이 많죠. 이런 경우에는 좀 농어촌 인원도 비례해서 7명 정도 모집하고 있네요. 따라서 인문자연 총계 합치면 1412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98명을 농어촌으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7% 정도의 인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모집하지 않는 학과도 있어요. 자, 단국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에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하고 싶어요. 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위에 제시된 것처럼 한문교육과는 농어촌 전형으로 모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집 요강을 통해서 농어촌 전형으로 모집하는 학과들에 무엇이 있는지도 미리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전형을 준비할 때 농어촌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는가? 내가 선호하는 지역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는요, 교과 전형으로 많이 선발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요, 수시에서는 종합 전형, 그리고 정시 선발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한번 통계 자료를 살펴볼게요. 이 자료는 충남진학교육지원단의 학습공동체 선생님들이 분석한 자료고요.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 대학들은요, 농어촌 단독 선발을 주로 정시에서 선발하고 있네요. 네, 하늘색으로 표시된 그 부분이 단독 선발을 의미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나는 서울의 15개 대학을 선호해. 그러면 농어촌에 정시에서 모집하니까 정시밖에 답이 없네. 그럼 난 오늘부터 정시에 올인이다. 자, 그런데 아닙니다. 아까 선생님이 통합선발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앞에 있는 대학들 이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고른기의 통합선발 혹은 기회균형 통합선발 전형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수시 6장의 카드도 버리지 않고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 정시로 넘어가는 게 현명하겠죠. 그런데 단 수시 선발 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과 전형 선발은 굉장히 적죠. 홍익대 말고는 선발 비율이 거의 0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내가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지를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정시로 굉장히 많이 모집 인원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때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정시로 많이 선발하지만 반면에 충남, 대전 지역은 정시 모집이 거의 없죠. 따라서 수시에서 모집하지 못해서 2월한 경우에만 정시 선발을 하고요. 따로 정시로는 모집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지역 혹은 선호하는 대학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시를 준비할지 아니면 수시에 집중할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의 매력이 뭐죠? 네, 맞습니다.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저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건 경기, 충남, 충북, 대전 지역에 있는 의학학 계열 간호학과 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학학 간호가 아니더라도 일반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학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수능 대비가 살짝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봤을 때 내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능 대비도 돼. 정시 준비에서도 유리하겠지만 이렇게 수시에서도 사실은 역량적인 내신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이 수능 최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앞에 제시된 서강대, 서울교대, 서울대,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입결을 좀 확인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최저를 준비하면 지원이 가능한지를 좀 확인하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태도도 필요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말 그대로 특별전형이에요. 일반 학생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유리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적절한 지원선을 설정하기는 사실 매우 어렵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대학에서는요, 3명 이하로 모집하거나 3명 이하의 인원만 등록한 경우에는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농어촌 입결을 확인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모집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합격, 불합격 사례를 일반화해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 대학에서 입결을 발표하진 않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입결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대입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지원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농어촌 입결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좋은 자료는 우리 학교 졸업생들의 입결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과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1년만 보는 게 아니라 최근 최소 3년간의 우리 학교 농어촌 입결을 확인하면서 어떤 지원 패턴과 합격 패턴을 보이는지를 좀 고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3명 모집하는 모집 단위에서 15명만 오더라도 5대1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확인하세요. 그런데 또 이때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 우리는 농어촌 지원과 관련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 시점을 고려하면서 내가 볼 수 있는 그 마지막 지점까지 경쟁률을 좀 확인해서 지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너무 내가 꼭 가고 싶은 학교예요. 근데 농어촌은 사실 입결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런 경우에는 일반 전형으로도 지원하고 농어촌 전형으로도 지원하는, 그래서 투트랙으로 조금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자,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대학에서 입결 발표를 잘 하지 않는다 라고 했죠. 근데 경희대는 친절하게 그 몇 년 동안 지금 기회균형 전형 입결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럼 입결을 볼 때 우리 친구들, 나는 기회균형 전형으로 지원할 거니까 기회균형 전형 입결만 볼 거야, 이러면 안 되겠죠. 농어촌 카드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카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일반 전형과 다른 기회를 하나를 조금 더 가진다 라는 수준으로 조금 여러분이 그 지원선을 잡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전형 입결과 기회균형 전형 입결을 함께 보는 그런 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입결을 확인할 때 이런 부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지금 기계공학과와 산업경영공학과 입결을 좀 두 가지를 같이 견주어 보려고 해요. 선생님 이상해요. 일반 전형은 기계공학과 합격생 학생부 평균 등급이 4.06인데 기회균형 전형은 1.93이에요. 그럼 이거 농어촌 전형이 더 불리한 거 아니에요? 네, 이때 두 가지 패턴으로 여러분이 자료를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소수의 모집 인원이 지원하기 때문에 정말 우수한 학생이 지원할 수도 있어요. 특히 선호학교, 선호학과의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충성도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뛰어난 학생 3명만 지원해도 사실은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 그런데 반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블럭을 잡아놓은 부분은 4등급에서 8등급까지예요. 그런데 기회균형 전형의 경우에는 4등급에서 8등급까지 합격한 사례가 전혀 없죠. 자, 왜 그럴까요? 지원 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이죠. 경희대는 다른 학교보다 더 타이트했잖아요. 특목고에 자사고까지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원하고 합격한 친구들은 대부분 일반고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전형으로 봤을 때 서류의 완성도까지도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나랑 비슷한 등급대, 나랑 비슷한 서류를 가진 학생들이 지원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 왼쪽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여러 학교급에서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기계공학과에서 6, 7등급대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합격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사실 서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학생들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 등급만 가지고 내가 지원 가능한지 이런 걸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하죠.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두 번째입니다. 단독 선발도 있고 통합 선발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회를 적절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선호하는 학교가 농어촌 전형으로 정시에서 선발합니다. 정시만 지원할 게 아니라 수시 6회도 통합 선발하고 있는 그런 전형들을 확인하면서 두 가지 기회를 모두 활용하는 게 현명하겠죠. 세 번째, 내가 선호하는 지역이 서울 지역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수시에서는 종합전형, 그리고 정시로도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합불 사례가 많지 않죠? 그래서 지원 시에 가장 중요한 상담의 대상이 누구다? 네,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은 말 그대로 특별한 지원 자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섬세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현명한 지원을 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